은사모 2살 직장인 김민수 씨. 연봉 4,500만 원.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홈플러스에서 장을 봤어요. 카트 가득 담은 장바구니. 그 금액이 보통 15만 원 정도 나왔죠.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그 매장에 빨간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폐점 세일. 30년 가까이 우리 삶의 일부였던 그 마트가 망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망한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연매출 6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월급 통장과 무슨 상관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홈플러스가 2015년에 팔린 금액이 7조 2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가치는 2조 원대입니다. 9년 만에 5조 원이 증발한 거예요. 5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강남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2,500채를 50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면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 10만 명의 1년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직원만 2만 명이에요. 여기에 협력업체, 납품업체, 청소용역, 배송기사까지 합치면 10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어요. 10만 명이면 수원시 인구의 10%입니다. 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빚더미에 앉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결국 문을 닫는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계를 1997년으로 돌려볼게요. 1997년 9월 삼성그룹이 이 대구의 홈플러스 1호점을 열었어요. 당시 삼성은 신세계가 떨어져 나간 뒤라 새로운 유통사업이 절실했죠. 그런데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사람들 지갑이 닫히고 소비가 얼어붙었죠. 삼성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1999년 영국의 유통공룡 테스코에 지분 절반을 넘긴 거예요. 대신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죠. 이때부터 홈플러스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2002년 온라인 쇼핑 시스템 도입하고 2005년 아람마트 인수하고요. 그리고 결정타가 2008년이었어요. 2008년 홈플러스는 홈에버 36개 매장을 2조 4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한 방에 전국 요지를 확보한 거죠. 이때부터 홈플러스는 진짜 거인이 됐어요. 전성기 때는 연매출이 9조 원을 넘었습니다. 9조 원이면 서울시 1년 예산의 30%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겁니다. 이때 홈플러스는 단순한 마트가 아니었어요.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 공간이었죠. 아이들은 문화센터에서 수업 듣고, 엄마들은 쇼핑하고, 아빠들은 식품 코너에서 맥주 고르고, 그리고 기억나시죠? 가격이 착해, CM송. 방시혁 대표가 만든 그 노래가 온 국민 귀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2014년 홈플러스를 키워온 이승한 회장이 물러나고 삼성물산도 지분을 다 팔아버립니다. 든든한 뒷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터져요. 영국 테스코 본사에서 회계 부정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테스코는 자기들 살려고 홈플러스를 매물로 내놓죠. 2015년 홈플러스가 7조 2천억 원에 팔립니다. 누가 샀을까요? 유통기업이 아니었어요.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통장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김민수 씨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대출금을 갚는 게 김민수 씨가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LBO입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쉽게 말하면 빚내서 인수하기예요. MBK는 7조 2천억 원 중에서 자기 돈은 일부만 쓰고 나머지 4조 3천억 원은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빌렸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는 주체가 MBK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건실했던 기업이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4조 3천억 원이라는 빚을요. 4조 3천억 원이면 연봉 언레스 1천만 원짜리 직장인 8만 6천 명이 1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요? 홈플러스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갚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이 회사 미래를 위한 투자로 안 가요. 은행 이자 갚는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매장은 낡아가고 조명은 어두워지고 신선식품 코너는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돈은 전부 이자 갚는데 쓰였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바뀌었어요. 2015년부터 쿠팡, 마켓컬리, 알리익스프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사람들은 더 이상 주말에 대형마트 안 가요.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되니까요. 경쟁사들은 살아남으려고 배송 시스템 만들고 매장 리뉴얼하고 온라인 플랫폼 투자했어요. 그런데 홈플러스는 이자 갚기도 벅찼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건물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 많이 오는 알짜배기 매장 건물을 팔아서 당장 현금을 확보하고 그 건물을 다시 빌려서 월세 내며 장사하는 거죠. 이걸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해요. 내 집을 팔아서 빚 갚고 그 집에 세입자로 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산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완벽한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4년 3월 홈플러스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냅니다. 누적 적자 5천억 원, 부채 비율 1,000% 미납금 900억 원. 900억 원이면 뭐냐면요. 전기세, 임대료, 직원 월급, 납품업체 대금이에요. 당장 내야 할 돈을 못 내는 거예요. 매장에 불결정이세도 못 내서 단전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첫째, LBO라는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빚내서 기업 사고 그 빚을 기업이 갚게 만드는 구조는 결국 기업을 망가뜨려요. 둘째, 이게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이 수십 개예요. 홈플러스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곳들이요. 셋째, 우리가 일하는 회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가 갑자기 사모펀드에 팔렸다? 그럼 조심해야 해요. LBO 방식으로 인수됐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거기서 부채 비율, 영업이익, 이자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갑자기 300% 이상으로 뛰었다. 위험 신호입니다. 영업이익은 비슷한데 이자 비용이 급증했다. 이것도 위험 신호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3가지만 하세요. 첫째,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사모펀드가 대주주라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부채 비율 체크해보는 거예요. 둘째,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월급에 최소 6개월 치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요. 회사가 갑자기 월급 못 준다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셋째, 이 패턴을 기억하세요. 멀쩡한 기업이 사모펀드에 인수되고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자산 매각이 시작되면 그건 몰락의 신호입니다. 이 패턴이 보이면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홈플러스 직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안 나왔어요. 미리 알았다면 이직 준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 손쓸 틈도 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정리할게요. 홈플러스는 망한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LBO라는 약탈적 금융 기법이 30년 기업을 9년 만에 무너뜨렸어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돈 번 건 사모펀드고 피해보는 건 직원과 협력업체와 결국 우리 국민입니다. 이게 우리 월급 통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다음은 여러분 회사가 될 수 있어요. 패턴을 읽고 미리 대비하고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주말마다 가던 그 마트가 망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기업들을 다뤄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월급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